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투명인간입니다. 1866년 영국 켄트라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허버트 조지 웰스의 삶은 어려서부터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죠.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다가 겨우 대학에 진학하여 생물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과학에 기반한 소설들을 많이 남긴 배경이기도 하죠. 생물학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전업작가가 되었는데요. 특히 타임머신을 발표하며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죠. 1897년에 발표된 투명인간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설정 자체가 워낙 유명해져서 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과 이에 못지않게 깊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이 돋보이는 소설이죠. 그러면서도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읽는 재미도 상당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인간? 뻔한 이야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편견을 버리시고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리핀이라는 이름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조력자가 되는 마블이라는 남자가 등장하고요. 그리핀의 대학 동창인 캠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핀을 체포하고자 하는 경찰서장 에다이도 있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2월의 어느 날, 아이핑에서 홀 부부가 운영하는 마차와 말이라는 여인숙에 특이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옷으로 온몸을 감싼 듯한 그는 얼굴마저도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색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객실 하나를 얻어 지내기 시작하죠. 다음날 그는 1000개가 넘는 유리병을 객실로 들여오고 뭔가 모를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외양과 행동 때문에 새로운 손님은 금방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인숙의 안주인 홀 부인이 그의 내력을 캐보려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 낯선 손님이 손이 없다는 등의 괴 목격담이 난무한 가운데 아이핑의 사제관에서 돈을 도둑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항상 굳게 닫혀있던 낯선 손님의 객실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여인숙 주인 홀 부부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공중에 떠오른 가구들의 공격을 받죠. 홀 부부는 쫓겨나듯이 방에서 나왔고 분명 빈 방임을 확인한 객실에서 낯선 손님이 나타나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홀 부부는 손님을 쫓아내기로 결심하는데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오자 그는 투명인간인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난투극 끝에 투명인간은 달아나고 그는 달아나는 길에 마블이라는 남자를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을 도와주면 놀라운 능력으로 보답하겠다며 그를 포섭하죠. 투명인간과 마블은 아이핑 마을에 다시 잠입하여 급히 도망치느라 객실에 두고 온 물건들을 수습하여 달아납니다. 아이핑에서의 일로 인해 투명인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한편 마블은 투명인간의 겁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달랐고 행인에게 투명인간의 존재를 알리려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얼마 후 투명인간과 마블은 버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마블은 투명인간으로부터 투명해진 비결이 담긴 비망록을 훔쳐 달아나 추격전을 벌입니다. 마블은 쫓기던 끝에 한 선술집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투명인간이 나타나 그들과 육탄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말죠. 부상을 입은 그는 근방에 있는 캠프 박사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우연히도 캠프는 투명인간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투명인간은 이를 반가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데 그의 본명은 그리핀으로서 빛과 물질의 성질을 활용해 투명해지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호기심으로 투명인간이 되었지만 제대로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그는 갖은 고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리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투명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활용해 자신만의 공포정치를 하는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서장인 에다이가 이끄는 경찰들이 캠프의 집에 들이닥치는데 알고 보니 캠프가 그리핀을 돌보는 채 하면서 몰래 경찰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죠. 캠프의 배신을 눈치챈 그리핀은 또다시 난투극을 벌이고 격투 끝에 몸을 빼 달아납니다.
캠프는 그리핀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하고 일대에 수배령을 내려 투명인간이 드나들지 못하게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길에 유리 조각을 뿌리는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겨우 도망친 그리핀은 분노에 사로잡혀 행인을 무차별 살해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 캠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캠프는 에다이에게 이를 알리고 집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사이 그리핀이 나타나 창문 유리를 깨는 등 공격을 시작하죠. 에다이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리핀에게 총을 빼앗겨 살해당하고 그리핀은 도끼로 문을 부숴 집 안으로 침입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경찰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 사이 캠프는 집에서 도망쳐 달아나고 그리핀이 이를 뒤쫓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투명했던 육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편 그리핀의 비망록을 가지고 달아난 마블은 여인숙을 차리고 평생 몰래 비망록을 연구하지만 비밀을 밝혀내지는 못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웅과 악당의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 그리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핀은 그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투명인간이 되었는데 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진 초능력 같은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물에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그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리핀은 도리어 자신의 힘을 악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품습니다. 공포정치. 투명인간은 버독 같은 도시를 점령해서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지배해야 돼.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 해. 이쯤 되면 왜 그리핀은 자신이 가진 힘을 좋은 일에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야심을 위해 악용하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할 만한 실마리가 있는데 바로 초인적인 힘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내 적군이 불러일으킬 공포와 야만적인 잔인성을 나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 타인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자신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능력의 선용과 악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즐기고 이용하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자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므로 이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을 절대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의 그리핀의 경우에도 투명해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기기 시작했고 이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색하게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 했다면 도리어 초인적인 능력으로 많은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그리핀이 영웅이 되느냐 악당이 되느냐의 관림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욕구는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과학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춘 투명인간을 통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감춘 채 살아가는 인간으로 상정해 보는 것이죠. 사실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욕망이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언제까지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사고실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인간이 끝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 때문이며 그 욕구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그리핀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는 옷도 입어서는 안 되고 먹을 것도 공개적으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버리고 말기 때문인데 그리핀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한탄하죠.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꼽아보았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실히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손에 넣은 것들을 즐길 수는 없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또는 충족한 결과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핀은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숨기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인간은 자연적으로 가진 욕구 때문에라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는 것은
결국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라면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인간의 체어가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후 그리핀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는 아이핑에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달아나기 위해서 갖은 무리수를 던지고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한 술집에서 격투 끝에 총상을 입고 우연히 대학 동창인 캠프 박사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는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옛 친구 캠프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만 캠프는 그를 경찰에 신고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했죠. 복수심에 불탄 그리핀은 캠프를 살해하려고 쫓아오다가 도리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리핀은 죽고 나서야 투명한 육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인간 그리핀을 둘러싸고 그가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매를 맞고 있는 그리핀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자신의 비난이 상대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대상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죽고 나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리핀의 모습에서 비난의 대상이 완전히 파멸하고 나서야 비난을 멈추고 그제서야 재평가를 시작하는 비정한 사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체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에 대한 재평가를 여기저기서 내놓기 시작하는데 왜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죽고 나서 하는 재평가와 애도의 반 정도의 따뜻함을 보여줬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투명인간의 최후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을 떠올리고 성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명인간 줍줍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미만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